이번 시간에는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일조권 사선 제한은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도로에 대한 규정, 또 이번 시간에 배울 일조권 사선 제한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또 어떤 땅이 건물을 지을 때 유리한지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셔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나온 신축 부지를 보실 때, 이게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똑바로 올라갈지, 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일조권 사선 제한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요,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주택가에서 가면 볼 수 있는 흔한 이제 빌라이죠. 정확한 명칭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보통 이제 신축 빌라, 또 빌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게 보시면 1층은 이제 주차장이죠, 그죠?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은 몇 개 층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랬죠? 네, 4개 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층부터 5층까지가 총 이제 4개 층이잖아요. 자, 근데 이 옆벽에 보시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배울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택가 보시면 이런 형태의 집들이 거의 열에 7, 8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북쪽이 도로가 아닌 이상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못 보셨나요? 그러면 요번 수업 마치시고 당장 동네 나가셔서, 아파트 단지는 없죠, 주택가에 가서 이렇게 빌라들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수업 마치고 꼭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거지역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뭐 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죠. 그런데 일조권 사선 제한은 준주거지역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부 방향으로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건물을 지는데,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떼면 돼요. 그리고 9m 이상이 될 때는요, 내가 짓는 건물로부터 2분의 1 이상 띄어야 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이건 제가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내 땅의 경계선으로부터 1.5m만 띄면 되고요. 그 이상 될 때, 9m 이상부터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그 해당 건물의 2분의 1만큼 띄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쪽에 이웃집 땅이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이웃집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내 땅이고, 여기가 이제 상대방 이웃집 땅이에요. 그런데 저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배운 대로 여기서 1.5m만 후퇴하면, 북쪽 방향에서 1.5m만 후퇴하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라는 하는 그런 다세주택의 한 개 층의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적게는 한 2.7m 그 정도도 졌는데, 보통은 한 3m 전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세주택의 한 개 층의 높이가 이제 3m이기 때문에 3m, 3m, 3m 하면 어떻게 되죠? 네, 9m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9m 이하는 북쪽으로 1.5m만 뛰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다세주택, 3층 다세주택. 그래서 보통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요. 문제는 이제 4층하고 5층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개 층을 더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3m, 3m, 3m니까 한 개 층을 더 지면 몇 m죠? 네, 12m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보시면 9m 이상 되는 것은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4개 층을 지을 때는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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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니까 총 12m잖아요. 그럼 이거의 절반 나누기 2 하면 6m죠. 6m만큼 여기서부터 띄어야 돼요. 6m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4.5m가. 그래서 4층은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5층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층을 짓게 되면 여기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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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면 약 15m. 그러면 요게 15m예요. 그럼 15m에 나누기 2 하면 아까 왜 그러냐면 9m 이상 될 때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 경계선부터 띄어야 돼요. 그러면 15m의 절반이면 7.5m죠. 그래서 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7.5m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이만큼 또 후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북쪽에 이유지 땅이 있을 때는요,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3계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한 계층의 건물이 한 2.7에서 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는 깎임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4층, 5층은 많이 깎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m가 넘어갈 때는 이 높이에 2분의 1만큼 후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12m니까 4층은 6m를 후퇴해야 되고, 여기 이제 15m니까 7.5m를 이렇게 후퇴하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여러분들이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1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층, 2층, 3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는데 4층은 됐죠? 이만큼 깎였고, 또 5층도 요만큼 깎여서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딱 보시듯이 이제 불법 확정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지어진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 그랬죠? 네,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딱 보면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디가 북쪽이죠? 네, 바로 이쪽이 북쪽이죠. 왜냐하면 이 집은 남쪽으로 햇빛을 받을 권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건물 딱 보면 아,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요. 여러분들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소리는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는 북쪽에 상대방의 부지, 상대방의 집이 있는 경우고, 이번엔 도로가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 이쪽이 상대방 건물이 있고, 여기 지금 내 집이에요. 내 땅. 내가 건물을 지을 땅. 요게 이제 6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북쪽에 있는 도로인데 6m예요. 자, 그럼 이제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대지 경계선인데, 자, 3층까지 한번 지어볼게요. 3층까지 짓게 되면 한 개층의 높이가 한 2.7에서 3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3m라고 가정하면 한 개층의 높이가 3m, 3m, 3m. 그럼 이제 9m죠. 아까 뭐라 했죠? 북쪽으로 1.5m만 뛰면 9m까지는 꺾임없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한 개층을 더 지어볼게요. 이제 4층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개층의 높이가 3m라고 가정하면 총 12m가 되죠. 9m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건물의 높이에 2분의 1만큼 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6m. 네, 6m를 뛰어야 돼요. 그런데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는 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뛰는 게 아니라 도로 중심선부터 뛰면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뛰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6m를 뛰게 되면 실제로 나는 한 1.5m만 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4층 이렇게 지어지고요. 자, 한 개층을 더 올려볼게요. 자, 5개층으로 짓게 되면 총 15m가 되죠. 왜? 3m 곱하기 5개층은 15m. 여기에 나누기 2 하면 7.5m. 네, 7.5m만큼을 요 대지 경계선이 아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네, 7.5m만 띄워지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죠. 자, 그러면 아까 북쪽에 도로가 없을 때는 건물이 많이 깎였는데 북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조금만 깎였죠. 네, 이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건물을 지을 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러면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북쪽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났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났죠? 한번 다시 비교해서 볼까요? 북쪽에 도로가 아닌 상대방 부지, 땅이 있는 경우 건물이 이 정도로 지어집니다. 또 북쪽에 상대방 부지가 아닌 도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만약에 4세대 지어지고, 여기는 좀 줄어들어서 3세대,
여기는 2세대 지어진다고 하면 여기는 더 크잖아요. 저기보다. 한 대충 여기는 한 3.5세대, 여기는 한 3개 세대가 지어진다고 하면 한 1.5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가요? 네,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영등포 같은 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 한 12평 정도 되는 것들이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해요. 1.5세대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쪽에 도로가 똑같이 있는 경우인데, 아까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내가 만약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는 이 주택 위에 오피스텔이나 근린 생활을 지을 때는요,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아까 다세주택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걸 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그 외에 오피스텔 근생은요,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지정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상대방 건물이 있고 이게 내 땅이에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6m 도로가 있습니다. 조건은 좀 전에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을 한번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다가구 주택은 몇 개 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네, 3개 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근생하고 같이 함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층에 주차장에 들어가고 2층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3층은 다가구 주택. 이랬을 때 똑같습니다. 1.5m까지 뛰게 되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 층의 높이가 3m라고 하면 총 9m니까 1.5m만 뛰면 3개 층까지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 다음에 달라집니다. 자, 한 개 층을 더 지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한 개 층을 더 짓게 되면 12m가 되니까, 그렇죠? 3m씩 4개 층이면 3, 4, 12.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6m를 후퇴해야 돼요. 북쪽 방향에서.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아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후퇴를 하는데, 이런 단독주택인 다중이나 다가구나 그 외 주택 외 오피스텔 근생은요,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지정이 돼요. 그래서 다세대일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6m를 후퇴했었는데, 여기서는 도로의 끝선, 중심선이 아닌 도로의 끝선에서 6m를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건물이 꺾임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개 층을 더 지어볼게요. 한 개 층을 더 지게 되면 15m죠. 그러면 15m에 나누기 2 하면 7.5m. 그러면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7.5m 후퇴하면 돼요. 네, 딱 이게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5층도 깎임없이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똑같은 조건인데, 그죠? 도로도 북쪽에 있고 폭도 6m고 똑같은 조건인데, 아까 다세대를 지을 때는 건물이 좀 깎였는데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면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아닌 상대방 부지, 땅이 있는 경우, 또 북쪽에 도로가 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하고 다가구나 다중이나 근생이나 오피스텔을 지을 때 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한번 그림을 다시 볼까요? 북쪽에 상대방의 부지가 있을 때는 건물이 이런 모양으로 요 4층, 5층이 많이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는 좀 더 건물이 커졌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가구, 다중, 근생, 오피를 지게 되면 깎임없이 똑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을 때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더 좋은데, 이때 이 다세주택이 단독주택인 다중 다가구보다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이제 심화를 해서요, 신축할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을 꼭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런 다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지으실 거기 때문에 일조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떤 땅을 사야 비교적 유리한지를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조권 사선 제한 뭐라 했죠? 준주거지역이 아닌 전용 주거지역,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높이 9m 이하는 1.5m만 떼면 되고요. 9m 이상부터는 불리해요. 내가 지으려는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후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접한 땅, 아까 보셨죠? 북쪽에 땅이 아닌 도로가 있을 때, 또 북쪽에 도로가 아닌 상대방의 부지, 땅이 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났었죠? 네, 단순 비교를 해봐도
북쪽에 도로가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구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면이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이 북쪽에 접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네, 땅 모양이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북쪽이에요. 위에가 북쪽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면하고 요 면은 북쪽을 접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북쪽으로 1.5m만 떼면 9m까지는 똑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한 계층의 높이가 대체로 2.7m에서 3m이기 때문에 3계층까지는 1.5m만 떼면 똑바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그러면 1.5m를 어떻게 후퇴를 할까요? 이렇게 후퇴를 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온 선만큼에서 1.5m를 후퇴하게 되는데 이렇게 후퇴를 됩니다. 1.5m 똑바로 전국 방향으로 똑바로 1.5m를 내려와요. 여기서도 1.5m, 여기서 꼭지점으로부터도 1.5m. 그래서 이렇게 1.5m를 딱 후퇴한 다음에 선을 그으면 요게 1.5m를 후퇴한 거죠. 그래서 요 면이 1.5m를 후퇴해서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1.5m를 후퇴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연두색 부분이 1층, 2층, 3층을 이렇게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층을 지어야 돼요. 4층을 짓게 되면 3 곱하기 4 하면 12m잖아요. 그럼 12m의 절반만큼을 여기서부터 띄어야 되기 때문에 6m를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6m를 후퇴해 볼게요. 중심선부터 6m, 여기서도 6m를 후퇴해서 요거를 연결해서 남은 요 부지, 네, 요게 이제 4층이 되는 겁니다. 확 줄죠. 1, 2, 3층까지는 바닥 면적이 이만했는데 4층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확 주는 겁니다. 두 면이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계층을 더 올리면 이제 7.5m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심선부터 7.5m, 여기서도 7.5m, 여기서도 7.5m를 후퇴해서 요 정도 되는 요 부분이 이제 5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면이 북쪽을 접하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 사선 제한을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 이게 어떤 모양이죠? 네, 이런 거죠. 위에가 지금 북쪽인데 북쪽으로 긴 땅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자, 위에가 북쪽이에요. 여기 지금 25m고 긴 쪽은 이쪽은 이제 10m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요 그림대로 한번 집을 짓는 겁니다. 북쪽으로 1.5m만 뛰면 3m, 3m, 3m에서 9m까지는 똑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계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이 면적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계층을 더 짓고 싶어요. 그러면 한 계층을 더 올리게 되면 12m니까 12m의 절반은 6m. 그러면 여기서부터 6m를 후퇴해야 되죠.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이 4층이 되는 거예요. 6m만큼 후퇴하니까. 자, 한 계층을 더 지어볼까요? 자, 한 계층을 더 짓게 되면 15m니까 15m의 절반이면 7.5m. 자, 여기서 7.5m를 후퇴를 해야 돼요. 북쪽 방향으로. 그래서 요 부분, 요 주황색 부분이 이제 5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긴 땅은 그래도 일조권 사선 제한을 덜 받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북쪽으로 세로가 좁은 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이고 네 번째는 북쪽으로 세로가 좁은 땅.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고 여기가 25m는 이런 길쭉한 땅이에요. 자, 위에가 이제 북쪽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3계층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1.5m만 뛰면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5m를 뛰고 나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되죠. 그러면 1층, 2층, 3층까지는 여기 보시는 이 노란색 부분만큼 건물이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4층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4층을 올리려고 하면 12m의 절반인 6m만큼을 경계선부터 이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6m를 후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6m를 후퇴해서 요 녹색 부분이 4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폭이 3m 있는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사실 집으로서 실용적인 가치가 없죠. 문제가 됩니다. 자, 한 계층을 더 올려볼까요? 네, 그럼 이제 5층 올리게 되면 15m의 절반인 7.5m만큼을 여기서 이격을 시켜야 돼요. 7.5m를.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주황색 부분,
1.5m 폭의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사용을 거의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4층, 5층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3층 정도까지밖에 못 짓게 되죠. 이렇게 북쪽으로 긴 땅, 접한 땅이 긴 경우에는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북쪽으로 이 접한 면적이 길게 생긴 것은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땅이 아주 싸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값 주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요. 건축법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도로와 일조권 사선 제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중에 나오는 부지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대략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동네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동네 가셔서 실제로 나온 땅이 있는지, 신축할 부지가 있다면 이 조건들을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